안녕하세요. 찰리살롱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제가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뉴 필로소퍼라는 철학 잡지인데요. 2022년 1월에 발행되었던 17호의 주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즉,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장에 나오는 에디터의 프롤로그의 일부를 소개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내지만 숱한 타자들은 나의 존재 혹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니 숱한 혐오의 말들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토록 많은 기록을 남겼는지 SNS는 지금 온갖 말들의 놀이터 혹은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곳을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어떤 일들을 접하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창의적 활동을 하는 분들, 특히 예술가들은 내 작품의 정체성 또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해답을 줄 수 있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만이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책에 실린 기사 중에 두 기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소설가 DBC 피에르의 가상 정체성이 진짜인 척하는 세상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또 다른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드미트리는 실제 기혼자이지만 게임상에서의 연인에게 구애를 하다가 실제 배우자에게 들킨 이야기인데요. 그는 실제 삶과 가상의 삶이 모두 귀중했다고 말하면서 두 삶 모두에 감정적, 물질적으로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드미트리의 온라인상의 가상 인생을 별개의 정체성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가상의 삶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속을 표현하는 그만의 정체성이며 그 마음속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칠고 영웅적이고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드미트리의 상황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만든 온라인상의 가상의 인물까지도 그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현실에서의 드미트리의 정체성만이 유일한 정체성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미나라는 아이들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국적과 성별, 성에 대한 정체성도 조작하여 온라인상의 가짜 신원을 만들어 한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그 웹사이트 운영자 역시 알고 보니 신원을 조작했던 것이 밝혀집니다. 온라인상의 이름인 아미나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후 납치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국무부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아미나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당시 현장의 최전선에서 참혹한 실상을 알리면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슬람교도의 여성이면서 동성애자였습니다. 인권 해방 전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에든버러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 명은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으로는 그들이 하고 싶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상 정체성을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경우인데요. 물론 이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정체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을 가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의 핵심은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가 양쪽에서 허물어지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우리 시대의 통제 불능 기차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디언지의 기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버크먼의 나 자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결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종종 꿈꾸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엄청나게 계획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의 나는 책상 한쪽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만 하고 있다거나 인종차별이나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데 온 시간을 다 쏟겠다고 맹세했는데 한 달에 한두 시간만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보면 한심할 정도로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 소소한 행동은 자신이 세워놓은 절대적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마저도 포기하고 한없이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의 철저한 변화는 불가능한 걸까요? 심리치료사 브루스 티프트는 의미 있는 개인적 변화는 항상 본능에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어느 정도 신념에 찬 행동이어야 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습관, 감정과 생각 패턴은 현재 나라는 사람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이미 내 사정에 딱 맞춰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 불편함이라는 다리를 건너야만 변화는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추구하고 난 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불확실성을 말끔히 제거하는 노력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후에 지금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신념을 갖고 내 기존의 습관을 탈피한 후에 불편하지만 새로운 일에 기꺼이 뛰어들었던 경험이 여러분도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두 기사에 실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사회학자 오토 노이라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배를 재구축해야 하지만 바닥부터 새롭게 개조할 수 없는 선원들과 같다. 하나의 대들보를 빼내는 순간 다른 대들보를 동시에 넣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작업을 위해 선체의 나머지 부분을 지지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래된 대들보와 유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인 구축일 수밖에 없다. 나를 바꾸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가상 정체성을 만들어 진짜인 척하며 살아간 것이었을까? 아니면 온라인상의 정체성 또한 현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일까?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길목에서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들이 어느새 또 새로운 질문들을 낳게 됩니다. 철학책은 정답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유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낯선 틈 앞에 잠깐 멈춰서서 조용히 들여다보면 가치 있는 질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가치 있는 질문들을 떠올리고 우리 각자만의 정답을 찾아보길 바라는 마음에 이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사유하는 동안 발견했던 감정들, 새로운 질문들 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들을 모두 소중히 담아두었다가 다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천리살롱이었습니다.